간단하게 하기 위해 콘텐츠 맵은 콘텐츠를 넣을 캔버스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콘텐츠 맵은 미디어 콘텐츠를 구성할 픽셀 영역일 뿐입니다. 뷰에서 생성된 각 콘텐츠에 대해 렌더러 타겟을 적어도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에 대해 동일한 콘텐츠 맵을 가진 모든 콘텐츠는 동일한 가상 캔버스에 표시될 것이며 이 캠퍼스의 2D 공간에서 서로 관련하여 조절되어야 합니다. 콘텐츠 맵은 콘텐츠가 프로젝터나 스크린과 같은 외부 비디오 장치의 출력으로 전송되는 내용과 일치하므로 가상 세계에서 실제 세계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새 콘텐츠 맵을 만들려면 파이프라인 에디터 내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거나 파이프라인 섹션에서 전체 프로젝트의 엘리멘트 트리를 직접 클릭합니다. 이 새 콘텐츠 맵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매개 변수가 포함된 설정 창이 열립니다. 다른 엘리먼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멘트 트리에서 쉽게 찾기 위해 이 콘텐츠 맵을 타겟으로 하는 모든 레이어에 동일한 색상 레이블을 지정하려는 경우 색상 레이블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는 올바른 해상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콘텐츠는 실생활에서 보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상 콘텐츠와 실제 디바이스의 픽셀 영역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콘텐츠 맵의 해상도가 장치가 실제로 표시하는 픽셀 영역보다 작으면 미디어 크기가 조정되어 이미지 품질이 저하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치가 표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콘텐츠 맵 해상도를 선택하면 장치가 물리적 한계보다 높은 이미지 품질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으므로 동일한 결과에 대해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것이고 어느 정도 성능이 저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상도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하지만 나중에 실수한 것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모드는 백분율 단위를 사용하므로 비율을 변경하면 콘텐츠 맵의 엘리멘트의 레이아웃이 변경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비율을 갖는 것입니다. 알파 레이어가 필요한지 여부도 선택해야 합니다. 더 많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므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 활성화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콘텐츠 맵에서 투명도가 작동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해당 설정으로 이동하여 확인하십시오. 콘텐츠 맵이 생성되면 파이프라인 에디터에서 직접 대부분의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입력 신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이미지가 변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패턴을 표시하고 물리적 장치의 매개 변수를 조정하기 위해 검정색 화면과 흰색 화면을 표시하도록 테스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이 완료되면 미디어를 입력 신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 아이콘을 사용하여 콘텐츠 맵을 음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콘텐츠 맵 내에서 레이아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콘텐츠 맵 내의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콘텐츠 영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예를 들어 지오메트리에 대한 콘텐츠 맵 이 하나만 가지고 있고 특정 콘텐츠를 표기하기 위해 일부러 선택하려는 경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배치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쇼 콘텐츠를 위한 타겟으로 콘텐츠 영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콘텐츠 영역 내에 콘텐츠 영역들로 무한 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능한 작은 트리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며 많은 성능을 소모하기 때문에 2개의 레벨 이상 만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영역을 사용한다면 콘텐츠 영역에 포함된 픽셀 영역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전체 콘텐츠 맵의 해상도만 선택되고 그러면 그 콘텐츠 맵은 하위 부분으로 분할되기 때문입니다.